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천상계 트레이더들이 주식에서 재료를 공부하는 방법이 두 가지, 무엇인지 설명을 할 거거든요. 저도 이제 실제로, 0.1% 안에 들어가는 그런 천상계 트레이더들을요, 2010년도부터, 그쵸? 2024년까지, 지금 현재 2024년이요, 한 14년간, 한 20명 정도를 제가 들어와 봤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있으면 이 천상계 트레이더들이 강조하는 그런 재료 공부 방법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이거에 관련해서 오늘 매매와 관련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제가 오늘 설명하는 내용들을 재료 공부 방법론을 이해하면요 앞으로 매매하는 데 있어서요 시황과 재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해석하고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그 재료를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 재료를 공부한 다음에 그거를 데이터로 축적시키고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오늘 매매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면은 이해가 쉬울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이 영상 하나를 통해서 재료에 대한 공부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제를 이렇게 놨어요. 재료를 믿을 것인가, 차트 거래대금을 믿을 것인가, 시황을 믿을 것인가. 그러니까 자신만의 특화된 매매 방법이 있으신 분들 대부분 보면요, 재료 베이스로 이제 이걸 제일 중요시 생각하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차트와 거래대금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매매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황이요. 시황이 좋지 않으면 그냥 아예 매매를 안 하고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황을 중요시하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이제 전업이 되시거나 아니면 트레이딩으로서 성공을 하고 싶다면요, 이 세 가지를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어떤 식으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해석하고 유연하게 매매하는지 제가 오늘 사례를 통해서 이 세 가지 관점을 다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무 서두가 길었네요, 2분이나. 짧게 앞에 거는 요약을 해볼게요. 1번. 오늘 10월 13일일까요? 볼게요. 11월 13일 수요일인데요. 현재 시간은 오후 8시 53분이에요. 이제 9시 거의 다 돼가는데 오늘의 탑3 섹터는요. 제 나름대로 정리해봤을 때 이 로봇이랑요. 그리고 스페이스 X 키워드 그리고 로봇 키워드 그리고 리비안 키워드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붙은 것이 오늘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이제 11조 코스닥은 6.9조 정도 발생한 하루였는데 로봇 관련주가 오전장에는 뭐가 강했냐면요. 이 리비안 자동차. 전 리비안은 별로 그렇게 중요 키워드로 안 봤어요. 지금 현재 시장에 그런 화두에 맞는 그런 키워드라고 안 봤기 때문에 이건 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크게 상승하더라도 거래대금도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에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처음에 오전장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요. 원전이에요. 그리고 재건입니다. 이 원전이랑 재건을 저는 오전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 원전이 강한 흐름을 보이는 걸 포착하고 이제 여기서 G2 파워를 매매를 했습니다. G2 파워 보시죠. 그리고 이제 리비안 자동차 여기가 강했다가 여긴 관심 안 가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머스크와 로봇. 최근에 핵심 키워드가 머스크잖아요. 그쵸? 이 머스크가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인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수장에 발탁됐다는 소식이요. 그쵸? 그리고 나서 그와 관련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기대감이 오늘 부각이 되면서 로봇 관련주가 처음으로 오늘 좀 강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좀 중요시 좀 봤고 중간에 그리고 오후장에는요 이제 스페이스 X 키워드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스페이스 X 안 넣네. 여기 넣구나. 이거 바꿔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예, 스페이스 X 관련된 그런 키워드들이 오전장에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미래 에셋 벤처 투자를 매매를 했는데요. 이 관점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매매한 거 있잖아요. 로봇에서 CMS 왜 했는지, 그리고 미래 에셋 벤처 투자를 왜 매매했는지, 그리고 오전장에 재건과 원전 있잖아요. TYM, G2 파워를 왜 매매했는지. 오늘 장이 조금 힘들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오늘 단기 매매는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네 개 종목들을 매매하는 관점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이제 단기 매매는 이 9가지가 많거든요. 제가 평소 때 좀 많이 설명드렸던 것도 있는데 오늘도 좀 많이 포함되네요. 이 내용들이 오늘 다 포함됩니다. 여기 보시면 돌파, 눌림, 점상, 상한가, 전상 매매, 싹찍기 매매, 종가 매매. 이 내용과 오늘 매매 내역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기준을 정확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저 보시면은요.
그 매매하신 분이요, 이 매매 일지를 올려주신 것을 이제 카페에 매매 일지를 올려주신 거를 봤거든요. 이분이 매매하신 게 오늘 이거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요, 미래셋 벤처 투자, 이거를 매매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스페이스X 우주항공 관련주들 키워드는 계속 강조를 했죠. 여기서 매매하는 게 좋다고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을 매매한 관점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 보안사항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재료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 공부 방법 다 설명하고 마지막에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분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어요.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1분 봉상 25억 이상 거래대금 포착. 그쵸? 이분 제가 이거 또 표시를 했더라고요. 되게 성실히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 거래대금을 포착했대요. 제가 이제 네 가지 기준을 이렇게 설명드리잖아요. 강한 거래대금, 1분 봉상 20억 이상 발생 시 그 주요 관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단기 매매.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포착을 했다는 거지. 걷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일단은 돌파, 이렇게 강한 돌파가 일어나주는 거는 놔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눌림에서 접근한 다음에 진짜 조금 먹긴 했는데 어쨌든 수익으로 이렇게 보신 모습이 나옵니다. 그쵸? 근데 두 번째 보시면요, 미래에스 벤처 테마를 확인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시장 현재 분위기에 맞는 재료인지, 그쵸? 그런 것들 뉴스들을 한번 봤다는 거죠. 그때 그 뉴스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걸 파악했나 보시죠. 스페이스X의 2,300억 투자 이력, 그쵸? 이 회사 창투사 기업이잖아요. 이 때문에 스페이스X라는 그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에 2,300억을 투자했다는 그런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강한 흐름을 보였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X 관련주라고 판단,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시장 분위기에 맞는 재료는 잘 파악했습니다. 주도 섹터. 시장 분위기에 맞는 재료는 잘 파악했어요. 그럼 세 번째, 눌림에서 했죠. 이분은요. 이게 돌파 때는 안 하고 이게 거래대금 확인하고 눌림에서 한 거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매도할 계획을 했는데 좀 빨리 매매했죠. 흔드니까. 그쵸? 근데 이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매매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300억 투자 재료 이력 있죠? 이 이슈요. 이 이슈는 11월 11일 재료라고 판단을 한 거죠. 맞아요. 저도 이걸 매매했기 때문에 지금 오후장 제 관점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요, 여기 보시면 이게 11월 10일 재료예요. 이날 재료예요. 이날 나타난 재료예요. 그죠? 1000억대 이상이 700억대 이상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120일선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스페이스 X 2,300억 유증 투자 이력 부각이 되면서 이때 강한 급등을 보이다가, 원래 보통 이런 투자 이력을 봤죠. 그리고 강한 급등을 하면서 120일선 돌파하면 보통 여기서 종가 매매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저께 뭐 종가 매매해서 뭐 여기서 손절을 했든 아니면 추가 매수를 했든 오늘 다시 한번 급등할 때 뭐 수익을 보셨겠죠. 뭐 종가 매매한 사람들은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갖고 갈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다음날 매도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털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재료 가치를 조금 좋게 보면은 이 기준봉 중심으로 121선에서 조금 더 추가 매수한 다음에 급등할 때 던지는 그런 방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매매를 안 했기 때문에 제 관점은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나간 내용들을 제가 해석하는 게 좀 그렇게 의미는 없잖아요. 제 그때 실시간 관점을 설명드릴 수 있지만 제가 이때는 매매를 안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만약에 매매를 접근했다면 그런 식으로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생각한 거지. 11월 11일 재료인데 지속될까? 이거는요, 상승 모멘텀이 있는 재료라고 판단을 한다면요, 상승의 모멘텀, 예를 들면요, 여기 때 재료가 이때 나왔잖아요. 그래서 강한 급등을 하고 나서 조정받고 오늘 또 강한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강한 급등이 나왔을 때 새로운 재료가 나온 게 아니라 기존 재료들이 다시 재부각되면서 급등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선한 재료가 나와서 급등했으면은 좀 크게 봤을 수도 있는데, 기존 재료가 재탕이 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라 이거를 지속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겁나서 매도했다는 거죠. 여기서 짧게, 그쵸? 이해되시죠? 이분의 관점은. 근데 이거를 상승 모멘텀 있는 재료로 파악을 한다면요, 좀 더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밑에서 그 관점을 이따 설명드려 볼게요. 그리고 나서 제대로 하는 거 맞나? 현재 트럼프 머스크 관련주로 오늘부터 힘이 빠지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힘이 빠진다는 걸 느끼셨나 보죠? 테슬라, 그 머스크나 트럼프 관련주가.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전체 시장 지금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이 아닌데 이걸 가져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계속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매도 처리를 짧게 했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변동성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재료를 믿을 것인가, 차트를 믿을 것인가, 현 상황을 믿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게 많이 하는 매매 있잖아요. 제가 지금 해석은 안 했어요, 정확하게. 근데 제가 이제 다 설명드리고 다시 해석을 할 겁니다, 이 내용들을요. 그거를 보시면은 제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분의 관점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매매 복귀를 이런 식으로 다 실시간으로 자신의 생각들을 다 적어갖고 올렸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 해석을 같이 덧붙여서 설명드릴게요. 이따가 다 보고 나서요. 맨 마지막에. 그러면요, 이 네 가지 체크를 다 하신 거죠, 이분은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이것도 마지막에 요약할게요. 어차피 할 거니까. 그럼 원전 관련주부터 제 매매 관점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오늘 원전을 이제 장전 이슈가 있었어요. 사실 관심이었거든요. 원전주가 오늘 오전장에 원전주와 재건주를 좀 관심을 가졌어요. 이슈 부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게 이제 원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최우선으로 두긴 했어요. 근데 이제 관련 주들을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해보고 봤거든요. 근데 이게 G2파워가 거래대금 크죠? 가장 크죠? 그리고 어때요? 상승률 가장 크죠? 그래서 저는 이게 G2파워가 1등이다. 그리고 보세요. 1440원이었잖아요. 10,000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제 라운드 비교잖아요. 제가 최근에 중요한 라운드 비교 구간 돌파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거래대금도 크고 뭐예요? 탄력도도 크고 라운드 비교라는 그런 의미 있는 구간도 돌파하고, 그리고 뭐예요? 여기 보시면 2차 돌파, N자형 2차 돌파 구간이고, 또 아침에 이슈도 있고 집단으로 상승하고, 하여튼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저는 공격적으로 라운드 비교에서 공략을 한 겁니다. 10,000원에서 돌파할 때.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요. 이 돌파봉에서 바로 공격적으로 공략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10,000원은 돌파됐으니까 이제 지지가 되리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이 되게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를 진행하려고 매수를 많이 걸어놨습니다. 오전장이기 때문에. 이 돌파 국면이고. 그래서 이게 매수가 되고 나서 이제 VI 직전까지 한 3-4% 던졌던 것 같아요. 3.5%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VI 직전에 바로 갔으면은요, 좀 더 가져가거든요. 근데 VI에서 또 밀리더라고요. 요즘에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 VI에서 한번 밀리면요, 이게 계속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VI 못 가니까 그냥 던졌습니다. 그냥 3.5%에. 이해되시죠? 물론 오후장에 다시 20%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이게. 그쵸? 그렇지만 일단 VI 못 가서 한번 막혔잖아요. 디마크 고가 이제 VI. 이거 그리고 제가 최근에 설명한 그거 보이시죠? 패턴. 의미 있는 이 10,000원에서 저항이었다가 오늘 돌파했잖아요. 엄청난 거래대금으로. 그리고 10,000원 구간을요, 잘 사수했어요. 그쵸? 10,000원 라운드 비견을 돌파 후 잘 사수시킨 다음에 이제 3분 봉사 여기가 다 수렴이 되는 구간이거든요. 뭐 다양한 선겹이죠. 지지 선겹인데 여기서 지지받고 바로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슈 또 부각이 나왔어요. 이 이슈가 나왔어요. 이 이슈가 나오면서 강한 2차 급등이 나오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20% 장중 몇 %까지 상승했냐면요, 꽤 많이 상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장중 26%, 25%까지 상승했네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돌파를 공략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저는 하진 않았지만 여기서 돌파할 때 그 이슈가 이게 나왔어요. G2파워 43조 운용 글로벌 펀드 GEM 대주주 지분 매각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이런 식으로 나와갖고 이제 대주주가 바꿔요. G2파워의 대주주가 바뀌는데 이게 자산 규모 43조 원대 미국 장기 투자 운용사가 오늘 이 지분을 사들인 거잖아요. 그쵸? GEM. 그렇기 때문에 이 GEM이 대주주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럼 되게 이 종목에서는 호재거든요. 왜냐면 이거 나중에 재료 매매 키워드를 공부할 때 제가 이 13가지 기준으로 공부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이겁니다. 매각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총이 큰 대기업이 인수할 때, 그러니까 뭐냐면 자산규모 43조 때 GEM이, 그쵸? 아까 그 G2파워 지분을 매각을 했는데 이 매수 대상이 이 GEM이잖아요. 매수한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GEM이라는 회사, 큰 회사가 보세요. 여기에 시총이 큰 기업이 인수할 때, 그쵸? 지분을 인수할 때 재료 파급력이 강하다는 이 두 번째 키워드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G2파워가. 그래서 이 재료 키워드가 상당히 좋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강하게 급등하겠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재료가 좋죠. 일단 재료는 좋게 장전 이슈로 이걸로 상승했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서 큰 돌파봉이 나올 때는 요 이슈가 실제로 특징주 이슈가 나오면서, 특징주 이슈는 아니지만 이 타이틀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25% 이상 급등하고. 하지만 저는 이 종목을 하고 있지는 않아갖고 제가 다른 걸 보고 있어갖고 이건 하지 못했지만, 만약에 딱 이 맥점 있잖아요. 1,500원 맥점에서 딱 포착했다면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엄청 25%까지 아마 상승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가 좋은 거 아시죠? 아까 그 두 번째 핵심 키워드였잖아요. 이 재료를 잘 체크해놔요. 이 재료는 저는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재료가 좋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시면 오늘 원전 가지고 1등주를 제가 오전에 공략을 했던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해되시죠?
이걸 수익을 보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로봇 관련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아까 이 이슈가 있었잖아요. 로봇이 엄청 강했습니다.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인 행정부의 정부 효율성 수장이 발탁됐잖아요. 그래서 이 발탁됐다는 소식이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기대감을 부각한다는 그런 이슈들이 같이 나오면서 아마 로봇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그때 제가 왜 이거를 했냐, 다른 것들도 막 상승 많이 했거든요. 보시면 휴대용로 상한가고 막 이거 기존에 옛날에 좀 시세를 좀 냈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들이 거래량도 그렇게 크지 않죠. 근데 저는 CMS를 한 이유는요, 이제 관점을 보여드릴게요. 이 클로봇도 최근에 이제 트럼프 이슈로 상승을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약간 또 하이제말, 요 세 가지를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평소 때. 시메스, 클로봇, 하이젠. 이거 발음 잘 안 되네. 이거 세 개요. 근데 오늘 시메스를 매매한 이유는요, 일단 거래대금도 크긴 했지만 차트 보세요. 최근에 신규주가 트럼프 관련주로 엮였을 때 이 상승이 강하게 나온 것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일단은요, 시메스가 의미 있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 오전자 고가 돌파를, 강한 거래대금을 돌파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고점이 지지가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거래대금이 되게 크게 나왔으니까, 50억대 이상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3분봉상 이 중심봉, 이 기준봉으로 보고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 18,000원까지 분할 매수를 하고요. 예, 됐죠? 오전 고가가 지지가 된다는 논리. 그리고 나서 한 3, 4% 올랐을 때 좀 던졌을 겁니다. 한 3% 정도 던졌던 것 같아요. 평단 기준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단기적인 관점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차트랑 이제 거래대금이랑 그런 측면. 그리고 전체 집단 강세를 보였잖아요. 머스크 로봇 그 부각되면서 요거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요, 장중에 더 크게 가긴 했어요. 아까 그 G2 파워 좀 아쉬워한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이렇게 몇 퍼센트까지 상승했냐면요, 2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21%, 그쵸? 이렇게 막 상승했는데 전 여기서 포착하고 나서 N자형으로 이렇게 크게 가잖아요. 크게 가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터졌을 때 아마 그때 이슈가 이게 나왔을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100억대 존재할 것, 머스크. 그래서 미진출 실탄 확보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시멘스 그 특징 주식 타이틀 달면서 20% 이상까지 급등을 했던 모습입니다. 근데 아마 제가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 공략하면서 이렇게 거래대금 나올 때는요, 저는 감지해요. 이거 분명히 또 머스크 재료 나오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것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금 로봇 전체적인 테마 강세가 보였는데, 이게 거래대금 이 정도 크게 나올 거라면은 아마 이게 또 뭔가 타이틀을 달고 이슈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냥 3% 주니까 일단 던지고 나서 또 다른 걸 매매했어요. 근데 장중에 이게 크게 급등하면서 그게 나온 거잖아요. 이게 방금 이 이슈가 나온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제 관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흐름을 와보고 있습니다.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오늘 로봇이 약간 좀 집단적으로 부각되는 건 처음이거든요. 머스크 관련해서요. 평소 때는 우주항공이 많이 부각이 됐었어요. 스페이스X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매했다고 그랬잖아요. YG링크 최근에 매매한 내역을 보면요, 이때요, 이 5일선 있죠? 신규 상장주인데 이 5일선이 이거 저항으로 적용됐죠? 근데 여기서 기준봉이 나타나 상한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 5일선 저항이었던 게 이 녹색이에요. 그 다음부터 지지가 되면서 전일까지 급등을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매 내역을 보시면요, 이 5일선 있잖아요. 이 5일선이요. 제가 여기서 매매를 또 했었고, 그쵸? 여기서 12% 정도 다음날 지금 슈팅해서 던졌습니다. 한 12% 던지고 조금 남겨놨어요, 물량.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다시 사진 않았는데, 여기서 또 보세요. 급등했다가 또 5일선 또 지지받죠. 그리고 나서 또 10% 급등하더라고요. 전일이죠. 어저께죠. 근데 조금 남겨놓은 거 다 던지고 나서 그다음부터 매매는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갔기 때문에 이제 또 딴 쪽에 관심을 가진 거죠. 지지는요, 딱 의미 있는 돌파되고 딱 첫 지지가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막 하면은요, 이제 좀 확률이 떨어져갖고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했다면 어떤 식으로 저는 대응하냐면요, 여기서 만약에 매매했어요? 그 다음날 더 급락하죠. 그럼 바로 손절하진 않거든요.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면, 이 5일선이요. 그쵸? 이 5일선이 이제 지지가 저항이 된 거예요. 그때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요, 여기서 또 막 장막판에 5일선에서 샀다면요, 이렇게 대응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YJ링크 보시면요, 이 5일선이 이제 지선 이탈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저항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항대 때 올라갔을 때 이제 던졌겠죠. 짧은 손절하든지 본절 입찰하든지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만약에 샀다면은 여기서 이제 아마 손절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했다면은 본전가 한 1, 2% 안에서 손절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저항이 될 거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왔어요. 5일선이 이탈되고 다 저항이 되거나
5위선 이탈하고 5위선까지 다시 반등 안 오는 케이스는 아마 대장주 후보에서는 안 났을 겁니다. 제가 그 차트는 못 봤습니다, 아직.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되겠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스페이스 우주항공 관련 그 YJ 링크가 처음에 이제 부각받고 이제는 로봇 쪽으로 갔잖아요. 그럼 시메스가 이제 신규 상장 명함을 달고 이제 머스크 정책 하나인 로봇에 또 이슈를 부각받으니까 이게 이제 저항이 또 이렇게 돌파되고 나서 이제 지지가 되면서 상승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서 5일선을 지지받고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의미 있는 고가를 돌파했을 때 이 고가 돌파 구간이 이제 지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조금을 노렸던 겁니다. 제가 크게 노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크게 가긴 했지만 오늘 로봇 전체적인 테마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크게 갔어요. 가긴 했지만 제 매매 관점은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저항이 돌파되면 지지. 이게 항상 수평 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돌파되면 지지되고 올라가죠. 아까 G2파워가 그랬잖아요. 10,000원 돌파하고 지지되고 올라갔죠. 하지만 저는 수평 지지로 G2파워 10,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의미있게 보고 이런 식으로 수평 지지로 봤잖아요. 근데 이게 수평 지지가 아니잖아요. 여기 수평이었다가 여기 좀 떨어지잖아요. 5일선은 계속 바뀌잖아요. 선의 위치가 바뀌잖아요. 주가 흐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저항은 여기라고 본 거예요. 제가. 저항이 돌파되면 지지죠. 그렇죠? 이 지지 구간, 그러니까 저항이 이제 5일선이 이렇게 돌파되고 나면 지지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지선이 이탈하면 저항으로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지지선이 이탈해버리면 저항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꼭 수평 지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선 지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항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선 지지도 항상 보는 겁니다. 수평 지지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은 오늘 또 머스크 라는 키워드를 달고 이제 로봇으로 처음 부각받으면서 로봇 산업 기대감에 좀 상승했던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스페이스 지분 관련주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볼게요. 일단요, 이거 매매한 관점이 정말 중요해서 제가 아까 그분이랑 또 관련이 있으니까 이거 좀 자세히 볼게요. 일단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요, 뭐 때문에 상승했냐면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보시면요, 이때 강한 상승을 보였잖아요. 그 투자 그 지분 가치 부각이 되면서요. 그래서 스페이스X 지분 보유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은요, 아주 IB 있잖아요. 아주 IB 투자라고 창투사입니다. 이 아주 IB 투자가 스페이스X 관련주로요, 그냥 점상을 가버렸어요. 이렇게 점상 가신 거 보이시죠? 이게 아니라 이거죠. 이렇게 점상을 간 거예요. 이게 아주 IB 투자예요. 뭐 때문에? 스페이스X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됐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창투사 중에 점상으로 간 1등이 있네? 점상까지는 좀 놀라운데? 이렇게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후속으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 있잖아요. 이게 막 상승세를 보이죠? 이게 점상이 안 풀리니까 옷장이 상승세까지 보이면서, 엄청 급등하죠, 옷장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급락이 나오고, 이제 여기서 공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보유를 해봤는데, 5% 이상, 5% 정도 수익권인데, 왜 보였는지 제 관점을 지금 설명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매매는 다른 걸 했고, 옷장에요. 요거 밀리면은, 보세요. 이 저항이죠. 저항이 돌파됐죠. 저항이 돌파되면 지지가 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국면으로 여기서 공략을 했던 겁니다. 왜 그런지 지금이 더 중요해요. 지금부터 보는 게. 일단요, 제가 이전에 재료 가치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최근 현재 시장 화두에 맞는 키워드가 머스크 맞긴 하죠. 그거 아시죠? 머스크. 일단 이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머스크. 그리고 이제 이 한세24 홀딩스거든요. 이게요. 그리고 이게 예스24예요. 예스24. 이때 왜 올랐는 줄 아세요? 이 한광 관련주 중에 1등이요. 예스24가 출판 관련 1등으로 바로 상한가를 이렇게 지켜냈어. 점상. 오늘 투자 지분 가치로 이게 머스크 관련 주식 스페이스X에 투자한 이 아주 IB 투자가 점상 갔다고 하는 것처럼 예스24가 이렇게 점상을 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요, 보통요, 이렇게 점상을 가게 되면요, 이 점상한가에 매수를 막 걸어갖고 이 점상에서도 막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점상 매매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오늘 점상 매매에 대한 설명을 할 건 아니지만요, 나중에 이걸 잘 다룰 거예요. 1등주 점상과 상한가 매매를 다룰 거예요. 이 점상은 점상 간 상태에서 사는 방법이고요, 상한가 매매는 상한가 직전에 사는 매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다룰 건데, 오늘은 일단 이 정도만 체크를 해볼게요. 이게 설명하는데 오늘 필요하거든요. 이게 예스24가 점상 갔죠?
그리고 다음날도 점상 가고 점상 엄청 갔습니다. 이게 보시면 예스24 예. 이거예요. 이날이에요. 점상 그 다음에 한 100%. 그래서 이때 점상 가갖고 그거 점상에 사시는 고수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얼마 못 샀지만 여기서 산 다음에 그 다음날 점상 여기까지. 점상에 샀더라도 이게 얼마예요? 50% 넘잖아요. 이건 점상 매매에서 나중에 다룰게요. 근데 이렇게 점상 간 거 보이시죠? 그때 예스24 홀딩스가 예스24 한세 예스24 홀딩스가요. 이때 다음날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도 거의 상한가를 2등. 왜냐면 예스24가 이때도 점상 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갭상승이 24%. 이때 2등주 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이때 이 종목을. 그러니까 예스24 홀딩스를 매매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거래대금 크게 나왔거든요. 예스24보다 훨씬 크게 나왔거든요. 오늘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하냐? 이게 점상 가니까 이게 막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결국에 이것도 상한가를 갔어요. 2등이 한세 예스24 홀딩스가요. 그때 한강 노벨 문학상 관련 주식이 첫 부각 받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재료에서 첫 부각은 신선하잖아요. 엄청 신선한 그런 재료가 부각이 되면서 점상이 나오는 등락률 1위 점상이 나오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더니요. 거래대금이 크게 빵빵빵빵 터지는 2등주를 매매를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고수들도 많이 해요. 1등이 점상이 풀리지 않는 이상 2등을 계속 매매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테마가 강해서 있는지 2등도 점상을 이제 나중에 장중 상한가를 하고 다음날도 엄청 상한가를 갔죠. 둘 다 상한가 갔습니다. 이것도. 왜냐면 이것도 점상 또 나와버렸거든요. 제가 이거를 최근에 경험을 물론 저는 이전에도 경험이 있는데요.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이게 가장 최신 거니까 이걸로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보세요. 아주아이비 투자라는 종목 보이시죠? 이제 보이시죠? 점상 갔죠. 거래대금 별로 없이 점상 갔어요. 근데 거래대금 관련 지분가치, 그러니까 스페이스X 지분가치로 최근 급등을 보였던 미래에셋 투자가 오늘 또 한 번 부각을 받은 거예요. 이놈이 점상을 가게 되면서 주가 등락률 1등인 이 아주아이비 투자가 상한가를 가니까 이놈도 아침에 막 요동을 치면서 상한가 가려나?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매매는 여기서 하진 않았고요. 한번 밀리면 살 생각은 했어요. 여기서 그죠? 저항이 돌파되면 이제 지지가 된다. 점상도 안 풀렸는데 그 밀리면은요 보통 이렇게 반등이 크게 나온다거나 다시 한번 밀어 올리고 상한가 갈 거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아까 한세 24이 홀딩스 여기 상한가 보이시죠? 점상 안 풀렸는데 결국에 상한가 갔잖아요. 비슷한 관점으로 본 거예요. 게다가 차트적으로 매물대 그 스페이스X 그 뭐죠 이게 미래에셋 투자 벤처 투자 있잖아요. 차트적으로 일봉상으로도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잠깐만요. 예, 일봉상으로도 양음양 패턴에다가 이제 전고 매물대 구간이거든요. 돌파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만 돌파하면 이제 여기까지 또 돌파하고 최근에 가랑 거래대금이 또 유입이 됐잖아요. 머스크 관련 테마를 엮이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돌파하고 거래대가 엄청 크게 났습니다. 상한가를 또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보고 여기 밑에 여기 있죠. 저지바죠. 이 저항이 그죠? 이 저항이 돌파되고 나면 이제 지가 된다. 여기서 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한 5% 정도. 그리고 이게 시간에 또 상승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어요. 왜 시간에 급등할 거라고 판단하고 오늘 5%나 줬는데도 안 팔았냐면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관점 보셨죠? 여기 관점 보셨죠? 이게 또 다음날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만약에 점상이 나오죠? 어느 정도 상승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10%냐 20%냐 아니면 점상 가냐에 따라서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흐름이 좀 갭이 결정될 것 같아요. 이게 점상이면 이거 10% 이상이고요. 거의 제가 봤을 때 이게 점상이 아니고 한 20% 정도 수준이라면 이거는 최소한 전고점 위에서 시작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홀딩했던 거예요. 이게 점상이 안 풀리니까. 이제 이해되시나요? 그럼 아까 그분 있잖아요. 그분 관점. 그거 나중에 볼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보시면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거래대금도 크게 빵빵빵 터지고 상한가 가면 그냥 안 하려고 했습니다. 2등주 상한가 매매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한번 기회를 줬어. 고점이 돌파되고 지지가 되는 이 구간이 왔어요. 지지되는 거 확인하고 다시 추세 돌릴 때 산 거죠. 그리고 나서 한 5% 정도 홀딩. 그리고 스페이스X 관련 주식 보시면요. 이 보이시죠? 여기에. 이게 스페이스X라는 타이틀 달고 최근에 키워드라는 달고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했던 종목들이에요. 이 4개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스페이스X라는 키워드를 달고 상승한 종목들을 올린 겁니다. 이거 하나는 창투사 로봇,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재건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특징주 이슈라든지 이슈를 찾아보면요. 스페이스X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공통점이. 그래서 제가 같이 묶은 겁니다. 거기서 이 두 알을 지금 설명한 거잖아요. 제가. 이게 오늘 로봇 테마주로는 상승을 했지만요. 실제로 스페이스X 관련 그런 키워드 달고 특징 이슈 달고 첫날 급등했었거든. 그때부터 상승을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봇이라는 뭐지? 로봇이 상승하니까 이제 또 로봇의 그런 흐름에 맞게끔 오늘 상승을 한 거지. 이게 첫날 이렇게 상승했을 때 스페이스X 관련된 그런 거였어요. 그죠? 이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이걸 실제로 이날 급등했잖아요. 이때도 5일선 돌리면서 상승했던 그런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면 상승했을 때거든요. 여기 하이젠 RRM 미 대선 핵심 부품 발사 성공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죠. 우주 발사체 핵심 부품. 그래서 스페이스X 관련주 우주항공 관련주로서 엮여갖고 상승한 겁니다. 이게 로봇 관련주가 아니라 처음에는 이때요. 그러고 나서 5일선 타고 최근에 흘러가다가 오늘 급등한 거는 그 로봇의 그런 그 있죠. 로봇 테마 머스크 로봇 관련 그런 키워드에서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이 종목이 그 분위기에 맞게끔 또 이렇게 상승을 보였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시간에도 이것도 상승을 했습니다. 하이젠 RMN 4% 이거 그리고 미래에셋벤처 투자 지금 3% 정도 상승했네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저 한 10% 정도 수익권이 되는데 다음날 아까 1등 이놈 있잖아요. 아주아 AB 투자의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할 겁니다. 그럼 제가 이해되시죠? 지금 방금 어떻게 이해되시나요? 예스24 한세 24 이거 24입니다. 홀딩스 이 사례를 통해서 제가 이 사례를 통해서 이번 미래 에셋벤처 투자와 비슷한 관점으로 접근했다는 거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때 이게 처음 부각을 받았던 데죠. 출판 그 재료로서의 첫 부각, 그쵸? 한강. 그리고 오늘 어때요? 미래에셋벤처 투자가 아주아 AB 투자가 첫 부각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정상 갔죠. 지분 가치, 그러니까 보유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된 거죠. 이 스페이스X라는 그런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게 부각이 되면서 점상 갔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게 같이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는 말이 또 뭐예요? 1등이 등락률 1등 이 종목이 점상을 가버리면 이 점상에서 매수하는 그 상한가 점상 매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상한가 풀리면 매수하겠다는. 하지만 저는 이게 점상에 굳히고 이거 살 수가 없는 그런 매수 잔량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2등 거래대금이 빵빵빵빵빵빵 잘 터지는 2등주를 추적하고 나서 나중에 여기서 매수를 했던 거죠. 차트상 100점에서 매수를 했던 거죠. 그리고 다시 올렸을 때 상한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한가 가지 못했지만 25%까지 상승을 했다가 장마감 후에 거의 상한가를 갔네요. 거의 상한가입니다. 1%만 보면 상한가인데 5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공개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영상 공개한다고 이 50억으로 올린 사람들이 뭐 신경이나 쓸까요? 안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재료적 관점에서 보시면요. 이겁니다. 제가 대표적인 재료 가치를 가진 몇 가지 키워드를 지금까지 매매를 하면서 재료를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를 했거든요. 오늘은요. 아까 제가 매각 인수 합병은 설명드렸죠. 이때 G2 파워. 그리고 이번에 이거는요. 투자 가치 지분 보유 지분 가치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뭐냐면은 발음이 왜 이렇게 저는 잘 못하겠죠. 미래 에셋 벤처 그쵸 그거예요. 그게 이제 스페이스X라는 그런 보유하는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 가치가 오늘 좀 부각을 해서 급등했던 겁니다. 이 스페이스X라는 그 머스크 관련 키워드 스페이스X라는 그것들이 호재가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했던 거예요. 특히 이건 창투사 기업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엄청 강한 흐름을 많이 보였다기 때문에 제가 5번째 든 겁니다. 그럼 오늘 재료적 관점도 아시겠죠? 아주아 AB 투자가 요걸로 처음 부각받고 점상을 가버렸잖아요. 등락률 1위가. 그래서 전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는 미래에셋벤처 투자가 오늘 다시 부각으로 받고 상승할 때 너무 고점에서 사진 않고 좀 매수 기회가 왔네 하고 그때 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항상 설명드린 게 주식시장의 역사는요 100% 동일한 모습으로 반복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비슷한 모습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처럼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예스24 아주아 AB 투자 이런 비슷한 모습. 그래서 시장화도에 부합한 강한 테마. 지금 뭐예요? 머스크라는 키워드가 강한 테마잖아요. 근데 머스크 테마에서도 우주항공, 스페이스X, 그리고 처음엔 재건이 강했다가 뭐 스페이스X가 강했다가 조선이 강했다가 지금 뭐예요? 오늘은 로봇이 오늘 좀 부각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스크라는 그런 키워드 안에서도요. 이렇게 순환이 도는 거예요. 그쵸? 재건, 조선, 우주항공, 스페이스X, 그리고 오늘 로봇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장 화두에 부합한 강한 테마라면요. 이 머스크라는 그런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면 트럼프 머스크 한 번의 상승으로 마무리되지 않고요. 2차 파동 역시 강하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료 매매를 많이 하셨다면 느끼는 부분인데 요 관련주들이 많이 확산하면요. 확산했잖아요. 확산하면 그리고 큰 돈이 들어온 경우 뭐 조선도 그렇고 그렇죠? 우주항공도 그렇고 단 한 방의 상승으로 뭐 큰 돈 있으신 분들 수구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주항공이라더라도요. 뭐 큰 돈을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그렇죠? 조선을 하신 분들이라면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근에 매매해서 수익을 본 경우도 있는데 좀 약간 세력주의 그런 느낌을 가지는 매매를 한다면 뭐 전일 뭐 LK 삼양 스페이스X에서는 그리고 우주항공 그리고 뭐 조선에서는 최근에 뭐 1승이나 현대인스 뭐 이런 걸로 수익을 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자신의 취향이 좀 따라 달라요. 하지만 섹터는 같아요. 수급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기간 외국인 수입이 크게 들어오면서 시총이 큰 안전한 수급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방금 말한 하나오션 이런 것들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세력주 매매했던 약간 돈이 그렇게 크지 않고 막 억대 단위가 아니라 한 1000대 단위, 몇백 단위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탄력이 있는 세력주들 있잖아요. 시총이 조금 비교적 적은 그런 것들을 매매해갖고 같은 섹터 있다 하더라도 세력주, 수급주가 다르거든요. 그런 걸 매매했을 거예요. 그거는 최근에 지수의 그 흐름과 관계없이요. 그 섹터의 힘이 나왔잖아요. 이게 다. 그래서 이런 매매를 많이 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단 한 번은 상승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돼요. 재료 매매를 하다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재료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두 가지 기준을 정리한다면요. 일단요. 다수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가 무엇인지. 뭐예요? 머스크, 트럼프 그 키워드잖아요. 그 중에서도 뭐 조선 있고 방금 제가 오늘 한 거는 스페이스 X잖아요. 그럼 스페이스 X라는 그 키워드 안에서요. 어떤 재료 키워드가 발생했죠? 지분 가치가 보유되는 아까 아주 IB 투자 보셨죠? 지분 가치가 보유되는 그런 것들이 등락률로 1등으로 상한가 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종목 말고 상한가 점상으로 안 간 것들을 보면서 큰 수급이 유입되는 것들을 파악해봐요. 벤처 그쵸? 미래세 벤처 그쵸?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파악했어요. 일단요. 큰 수급이 유급되는 파악했잖아요. 거래되는 크기.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대장주 후보들 뭐예요? 거래대금과 특가 등락률인데 이건 점상 갔으니까 못하고 거래대금으로서 2등은 미래세 벤처 그쵸? 그거였잖아요. 그게 이제 2등이고 거래대금 빵빵 터지고 차트도 좋고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재료를 발생했는지 똑같잖아요. 그쵸? 방금 재료 키워드 보유지분 가치 스페이스 X라는 키워드 그쵸? 그거 보유지분 가치가 부하이 되면서 상승했잖아요. 그걸 아는 거죠. 이제 같은 템 안에서 이걸로 상승했는지. 그래서 연계되는 움직임의 모습을 보이는지. 그거는 보통 1등이 상한가 안 갔을 경우에 그 짝꿍 매매 같은 거 있잖아요. 1등주 흐름을 보고 2등주를 매매하는 거. 뭐 VI 20% 이상 갔고 VI 가거나 상한가 가거나 그때 매매하는 그 2등주 매매를 적용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처럼 1등이 등락률로 1등을 그냥 점상을 바로 찍어버리면 2등은요. 거래대금이 빵빵빵 터지면요. 지지저항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주식저축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제가 오늘은 여러 가지 사례를 못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에서 나온 재료들 있잖아요. 중점적으로 스스로의 재료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다 정리해갖고 아까 13가지 그 재료 키워드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재료 키워드를 어디까지 했지? 네, 재료 키워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세요. 이런 종목들로. 그쵸?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다 보면은요, 저처럼 오늘 매매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주가 상승률이 높은 점상 종목 있잖아요. 그게 안 풀리면 거래대금이 큰 종목을 1등으로 생각하고 매매가 가능. 그게 이전에 한강 관련 그 신선한 재료가 나온 예스24, 한시24 홀딩스라든지 오늘 아이주, IB투자, 미래세 벤처 투자 이 사례가 그 상황으로 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매매했던 그 경험은요. 요거를 최근으로 따지면 요거를 비교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같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비슷한 느낌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첫 신선한 재료가 부각되는 그 테마 1등주를 잘 항상 관찰해야 돼요. 아까 예스24 홀딩스 오늘은 보유지분 가치가 부각되면서 점상가 아주 IB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러면 제가 재료 광고 공부 3주를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보세요. 다수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가 무엇인지, 그쵸? 그리고 그 재료 키워드가 발생했 뭐야 또 한 것 같은데? 아닌가? 죄송합니다. 요약을 하더라도 그냥 해볼게요. 어떤 재료 키워드가 발생했을 때 무슨 재료 키워드? 그죠? 스페이스 X 제 로봇 아니에요. 다른 걸로 지금 오늘 제가 매매한 거 기준으로 들은 겁니다. 스페이스 X라는 그 키워드가 들어왔을 때 큰 수급이 유입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이거 보셨죠? 이거 큰 수급이 유입되는 것들을 확인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로봇을 매매 안 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안 하고 이걸로 했기 때문에 이걸로 사례를 든 겁니다. 제일 키워드가 발생해서 큰 수익이 유입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크 했습니다. 첫 번째 거. 그리고 두 번째, 위 기준이 충족할 때 세부적으로 거래대금, 거래량
이 거래대금 거래량이 큰 게 일단 좋잖아요. 탄력도가 좋고 거래대금이 큰 게 좋은데 아까 1등이 점상 같기 때문에 2등 거래대금 큰 걸로 이제 기준으로 잡고 매매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잡고 매매를 해볼 수 있는데 특히 매매할 때는 13가지 키워드 분석 있잖아요. 제가 오늘 지분 가치 보유 지분 가치? 네, 지분 가치가 부각됐잖아요. 오늘 장투사지 기업들이. 그래서 이 키워드 중에서도 아까 5위 안에 드는 그 키워드였기 때문에 이걸 추적하면서 이제 차트 흐름을 참고해서 매매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저처럼 한 것처럼요. 자신의 내용들을 항상 복귀하면서 자신만의 재료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적어놔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건 또 디테일하게 배울 겁니다.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지 다 배울 거니까 지금 이 정도까지만 세 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그런 과거의 자료 데이터를 통해서요. 나중에 그 재료 데이터를 만들면요. 자기가 바로 그 정리한 거에 가서 find 컨트롤 파인드로 찾아갖고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만의 관점으로 필터링을 통해서 재료 매매를 쌓아 나가시면서 이제 본인만의 재료 매매 관점을 가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재료에 대한 안목이 한 1년? 1년은 아니고 한 2년 정도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거는요. 시중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차트 분석에 대해서는요. 기술적 분석 체계가 많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체계적인 공부하시 많이 있지만요. 이 재료 매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된요. 이론 및 공부 방법은 제가 못 봤어요. 시중에. 근데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추후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만들었는데 이게 정말 작업이 힘들거든요. 힘들어. 재료는요. 차트처럼 빠르게 과거 차트를 보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과거의 모든 재료를 찾아보면서요. 재료와 주가 간의 상관관계를 계속 적어야 되고 그리고 특정 재료가 발생 후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체크하는 것이요. 시중에 이 차트 공부하는 차트 그 기술적 분석 캔들, 이평선, 거래량부터 시작해갖고 추세, 패턴, 추집 파동, 패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보조지표 배우고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다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쉬운데 그거는 이 재료는 정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의 적정성이 시기적으로 최신 것들을 또 반영하려면 계속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게 이렇기 때문에 재료 매매가 10배가 더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시중에 어떻게 보면 재료 매매에 대해서 다루는 유튜버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저 같은 경우도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요. 이게 재료가 차트보다 배우기도 어렵고 영상도 찍어갖고 설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도를 따졌을 때 재료를 별로 깊이 다루지 않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료 공부할 때요. 이 과거의 자료를 다시 체크하면서요. 어떤 재료가 발생했고 그렇죠? 그 재료로 인해서 오늘 올라오면 지분가치 보유, 그쵸? 그 재료로 인해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오늘 아주아이비 투자 점상 가고, 그죠?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대표적인 재료 가치 가진 키워드를요, 지금 이제 13가지 사례로 좀 줄이긴 했지만요, 실제로 이제 종목의 그런 사례들은 1000개가 넘습니다. 이게 다 정리를 해갖고 하나씩 정리하는 날이 올 겁니다. 이제 최신 사례로 다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예전에 만들었던 건데. 그러면은요,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요. 전상 매매를 하나 설명할까? 지금 시간이 43분?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제가 오늘 마지막 매매한 게 이거잖아요. 1시간 정도 되더라도 그냥 찍겠습니다. 이거 했고, 그쵸? 이것도 했고, 이 TYM 전상 매매 이거 한 번만 보고 갈게요. 간단하게. 그리고 오늘 질문사항 요약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전상 매매가 뭐냐면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 전상 매매를 좀 자세히 다뤘는데요. 그쵸? 전일 상한가 종목 매매 오늘 케이스 2번이 들어간 겁니다. 재건. TYM이에요. 제가 최근에 원익홀딩스가 이제 원익그룹 관련 주식에 먼저 상한가고 다음날 이 전일 종가 부분까지 밀리고 나서 이탈하고 나서 보통 여기서 손절이 나가거나 여기서 돌파했던 시초가 매매했던 사람들이 손절이 나간 데가 여러 데거든요. 그러면서 그 손절을 탁 치면서 급락이 나와요, 보통요. 손절을 부르면서 단기 급락이 나오는데 그때가 단기 저점의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잡고 이게 한 5% 이런 식으로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일 종가 부근 이 부근에서 제가 매매를 하라고 했는데 보통 전일 종가를 이탈할 때 그때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의 손절 물량이 나올 때 그리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 그때 매수하는 거예요. 전상 매매는요.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 던지는 건데 비슷한 관점에서 오늘 이걸 한 겁니다. TYM. 지탄되면서 1등주로 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럼 범한 건형으로 하는 게 맞아요. TYM보다. 이게 1이고 이게 2등이었거든, 어저께. 그럼 이게 2등을 한 이유는 제가
뒤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같이 1등은요 일단 범위한 건영인데, 범위한 건영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요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범위한 건영이 2연속 상한가 갔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오늘 가장 빠르게 상한가 갔어요. 어저께도. 그리고 나서 오늘 갭이 10% 이상 뜨고 나서요 오전장이 조금 밀렸다가 한 7, 8% 오르고 밀렸다가 여기까지 밀렸죠. 전일 종가 부근 전상매매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상한가 가는 종목이 다음날 다시 여기까지 밀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20% 이상을 급등했습니다. 이게 20% 이상을 급등을 했죠. 이런 식으로 21% 여기서도 한 8%. 근데 제가 이거를 할지 아까 TY 하면 할지 고민했는데, 솔직히 이거는 같이 이거를 매매하기가 이제 혼자서 이제 매매하는 거는 좀 자신이 있는데, 하여튼요 이거를 하는 게 더 원칙적으로 맞긴 해요. 그렇지만 나중에 제때 못 팔면요 7, 8%못 팔면 여기까지 이렇게 손실을 버텨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한 2등인 TYM으로 했어요. 여기서 나중에 또 매매했더라도 20% 넘게 하죠. 그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뭘 설명하냐면, 이게 맞거든요. 범위한 건요. 전일 상한가 갔던 종목 다시 이렇게 한번 풀리고 전일 종가 좀 떨어지는데, 근데 저는 왜 이제 TYM을 했냐, 여기 보면은 타점상 차트상으로는 이게 더 좀 더 안전했죠. 보세요. 똑같죠. 아까 이 전일 부분 있잖아요. 정가 거기를 이탈했어요. 급락이 나요. 이렇게 단기 급락이 나요. 이 손절 분락 때문에. 그럼 급락 나온 거 확인해주고, 두 번째 여기서 급락할 때 있죠. 여기서 한 번 했어요. 한 4% 정도. 이게 적어 보이지만 4~5%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했어요. 왜냐면 제가 오전장 고가 돌파하고 나서 슈팅 나오고 나면 보통 이렇게 다시 떨어질 때는 안 하지만, 이 오전장 고가 돌파 못하고 다시 밀릴 때는요 여기 이탈하죠. 여기 이탈 탁 나오잖아요. 그럼 또 여기서 이탈하고 손절 분량 나오면 다시 급반등이 이렇게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걸 노리고 있는데, 그냥 약수익권 던진 거 1% 안 될 겁니다. 1% 정도 던졌는데, 왜 그랬냐면 여기서 지지받고 바로 올라가야 돼요. 그냥 바로 빨리 올라가야 돼요. 여기 이탈시키고 이렇게 급락하고 이렇게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더라고. 그럼 저 같은 실망 매물자들이 이거 다시 한번 한 차례 더 급락이 나올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급락이 나오고 나서 다시 수익권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여기 일단 매도하고 나서 다시 급락 나오면 또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급락이 나온 거는 역시나 아까 그 범위한 건영 있잖아요. 이거의 흐름들을 역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전상매매로 해당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갭도 크고 이렇게 넓어서 공간이 길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전일 종가 부분 밑으로 훨씬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전상매매를 한다면 요건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할 거면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별로, 그러니까 뭐 항상 공식화 시킬 수 없는 게 상황에 따라 조금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안정성이 있어갖고 이제 이걸로 했지만요, 전상매매 차트상 몇 점에 포함이 돼서. 근데 사실상요 좀 능숙한 사람들은요 전상매매 했더라도 전일종가 제가 이제 공식화 시켰지만 전일종가 부근에서 1등을 하는 게 했지만 전일종가 부근까지 1등이 안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요 2등이 전일종가 부근까지 왔을 때 한번 반등이 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2등을 공략했던 거고, 다시 이렇게 상승하고 떨어지잖아요. 떨어졌을 때 이제 이거는 전상매매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1등으로 가는 거죠. 1등으로 가갖고 떨어질 때, 이제 이게 이렇게 떨어질 때 이것도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요걸로 하는 게 낫죠. 좀 어렵나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2등이 크게 반등이 왔을 때는 2등은 좀 약하게 반등이 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타점상으로도 맞고, 제가 평소 때 말했던 전상매매의 그런 기법에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 구간이.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 수 있다. 왜냐면 오전적 고가 돌파 슈팅이 안 나오고 나서 밀렸기 때문에. 20%까지는 못 먹더라도 이거 하나는 먹지 않았을까? 한 5%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설명드렸던 겁니다. 전상매매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그때 이렇게 적어놨어요. 집단테마 1등주로 상한가 안착한 종목. 그쵸? 이거는 1등이었으니까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이걸로 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2등으로 했습니다. 차트상으로 더 안전하다고 느껴서. 하지만 능숙한 분들은 1등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잘하는 사람들, 거래대금도 컸고. 그리고 적당히 올랐을 때 던졌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다음날 시가갭이 뭐 이런 거 공식화 제가 시켰지만요, 방금처럼 좀 유연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 오늘 이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오늘 핵심은 이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기를 해봤던 겁니다. 아침에. 오늘 매매를요. 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1시간은 안 넘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거 걸쳐서 해볼게요. 보세요. 2분의 매매 방법. 1분 봉상 1분당 25 이상 거래된 포착 괜찮아요. 제가 설명한 대로 그대로 됐죠. 그리고 아까 이것도 했죠. 그리고 이제 뭐예요? 1차 이거 고민을 했다잖아요. 이 재료의 연속성이 지속될까?
이거를 지속성, 상승성이 있는 모멘텀, 상승 모멘텀이 있는 재료로 보긴 했지만, 아까 1등주 아주아이비 투자라는 종목이 점상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쵸, 1등주가 거래대금이 빵빵 터지는 이 종목은요,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추가됐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요, 아주아이비 투자라는 그런 등락용 1등이 점상에 잘 갇혀있는지, 그리고 매수 자량이 얼마나 이렇게 잘 쌓여갖고, 잘 안 풀리고 공격하게 있는지, 이거를 파악한다면요, 이게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겁나서 매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저는 여기서 다른 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리지만요. 그렇게 관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대로 하는 게 맞나? 현재 트럼프 머스크 관련 오늘부터 힘 빠지고 있는데 첫날에는요. 원래 머스크 관련 테마가 첫날에는 다 상승했어요. 뭐 재건이든 경업이든 조선이든 뭐 우주 스페이스X든 뭐 그냥 다 상승했잖아요. 큰 테마 안에서 세부 섹터가 있으면 세부 섹터도 다 상승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세부 섹터 안에서 순환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그 순환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로봇이 처음 부각을 받은 거고,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그 투자 이력 부각 있죠. 아까 지분가치 부각. 그것도 조금 약간 신선한 거예요. 기존의 것보다 조금 달라요. 섹터별 재료는 좀 신선도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요, 섹터 안에 강세 흐름을 보인다면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전체 테마가 강하지 않더라도 이 섹터 안에서 어떤 재료로 인해서 강한 섹터가 있잖아요. 그 재료 가치가 있고, 강한 종목들이 있다면요, 그 섹터 안에서 매매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힘이 빠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세부적으로 강했다면 그 재료가 뭔지 파악하고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상승이 나왔지만 크게 먹지 못한 이유가 조금 큰 틀에서 보여주지 못해서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구간에서 여기서 던지는 정말 좀 발매도 약간 가깝긴 한데 그래도 잘했어요. 수익이니까요. 그렇죠? 수익은 뭐 줄 때 먹는 게 뭐 현명하긴 하죠. 그래서 변동성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제가 방금 말한 그 내용이 있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있었다면 좀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중 조절. 아마 비중을 이게 크게 들어갔겠죠. 자기 재산 대비 크게 들어갔으니까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아닐까요? 만약 이거를 부담 없는 비중으로 들어갔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견디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기 이탈하지도 않았는데요. 저항이 돌파되고 이제 지지가 되는 구간인데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조금 이렇게 여기서 변동을 못 견딘 거는 방금 말한 이 큰 틀과 이 재료가 큰 틀을 잘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비중이 좀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료를 믿을 것인가? 그렇죠. 재료 기반 베이스 매매를 하는 게 맞아요. 트레이딩은요. 차트보다 일단은 재료 가치가 중요합니다. 차트를 믿을 것인가? 아니요. 차트도 중요한데 거래대금, 물론 거래대금도 차트에 포함될 수도 있긴 하지만 거래대금이 일단 크게 잘 나오는 종목들이 신뢰도가 높습니다. 거기에서 재료까지 있으면 오케이. 이 재료와 거래대금이 합세된다면요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차트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차트예요. 차트상에 이런 의미 있는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는 지지자리인지, 의미 있는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는 지지자리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부터 타점을 잡는 거예요. 가장 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 이걸 시황으로 본다면요. 시황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지금 트럼프나 머스크 관련주들은요, 지금 시황은 안 좋아요. 그쵸?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미증시와는 좀 상반됐다고 보기도 힘들어. 왜냐면 미증시 떨어져도 떨어지고 미증시 올라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좀 최악이에요. 솔직히 국내 증시가 현재.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오늘 시황을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시황적인 측면은요, 고려해 봤었다면 해지주로 가는 게 맞는데 요즘에는요 해지주도 강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스크 테마 있죠. 큰 틀에서 머스크 테마 섹터 플레이 하는 게 맞지 않았나, 트레이딩에서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상황은 그냥 상관하지 않고 큰 돈이 들어오는 종목들, 재료가 있으면서 큰 돈이 들어오는 종목, 그 중에서도 재료의 신선도와 그런 아까 키워드 13가지 키워드 중에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상승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한 내용들에 대해서 잘 이해되셨다면 한번 다시 이 종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게 그쵸, G2파워 돌파, G2파워 눌림, 이게 1만원 부근에서 돌파로 들어간 다음에 1만원에서 조정받을 때 한 1만 2,300원까지 올리고 조정받을 때 한 번 더 했죠. 1만원에서 눌림 더 비중 주고 다시 한번 급등하고 VI 직전에 던진, 이거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점상매매 설명드리지 않았어요. 그쵸? ES24 그리고 오늘 아주아이비 투자 이런 것들, 이런 거 점상매매를 하시는 고수분들도 있어요. 점상 가는 거는 종목 물량을 나중에 이거 진짜 제가 한번 소액으로라도 해봐갖고 그때 설명할게요. 그리고 상한가 매매, 그쵸?
1등주가 강력하게 상한가를 치고 올라갈 때 매매하는 것도, 이것도 나중에 설명할게요. 제가 이거는 근데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진짜 제가 이걸 권장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 이거 개인적으로 권장드리지 않아요. 이거 어렵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전상 매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뭐 상한가 매매 얼마나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막 댓글 다셨는데, 상한가 매매에 대해서 설명한 게 아니라 전상 매매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분 영상 끝까지 보시지 않고 점상과 상한가 매매를 권장하냐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명했다시피 지금 현재 시장뿐만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점상과 상한가 매매는 별로 그렇게 권장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이거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저한테는 안 맞습니다. 그거 나중에 이 매매를 실제 할 때 그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2등주 짝짓기 매매가 아까 그쵸, 이거에 좀 가깝죠. 아주아이비 투자랑 미래에셋 벤처 투자, 그쵸? 그겁니다. 이제 평소 말했던 그런 짝짓기와는 좀 달라. 1등이 점상을 갔기 때문에, 등락률이 큰 1등이 점상에 가고 거래대금이 큰 2등주를 매매했기 때문에 이건 짝짓기 매매라고 이것도 짝짓기 매매죠, 어떻게 보면. 그쵸? 하나의 일종의 짝짓기 매매죠. 그리고 3시 이후에 종가 매매는요, 제가 아까 요것도 짝짓기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한세계 24 홀딩스의 과거 흐름을 봤잖아요. 1등이 상한가 안착했을 때 2등도 5장이 상한가를 가더라. 그리고 처음 부각되는 재료다. 이랬을 때 오늘도 벤처 그게 거래대금도 크게 빵빵 터졌기 때문에 5장이 좀 상한가 한번 뭐 상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크게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좀 지지선 한번 이렇게 크게 급등했다가 다시 이렇게 지지선까지 밀릴 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매수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5% 올렸지만 매도 안 한 이유가 과거의 재료 경험, 그걸로 인해서 오늘도 좀 가지고 있어 봤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에도 급등했죠. 한 10%까지 쓰고 있는데 뭐 시간에 팔아도 됐긴 했지만 다음날 제가 시간에 왜 안 팔았어요? 1등 있잖아요. 1등이 점상도 안 풀렸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갭이 크다면 2등도 충분한 갭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 했던, 그냥 홀딩했던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죠? 지금까지 말한 것들. 1시간이 다 됐네요. 네, 오늘은 제가 2003기 트레이더한테 배운 제가 재료 관점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 재료 매매를 특화해서 잘하시는 분들이 좀 트레이딩에서 성공하는 케이스를 좀 많이 봤어요. 제가 20대에서도 30대에서도 차트를 잘 보시는 분들보다 이 재료를 잘 보시는 분들이 트레이딩 쪽에서는 같은 노력 대비 성과, 투입 대비 그쵸, 산출이죠. 그게 훨씬 좋다는 거를 제가 강조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용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